시골 돌팔이 딸 주제에 감히 의사 집안 며느리 자리를 넘봐? 시어머니의 독 같은 말이 거실을 가르며 내리꽂혔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끝내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마저 무심한 투정을 던지자 그녀의 세상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 감춰진 며느리의 진짜 힘, 그리고 곧 드러날 비밀이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서연의 존재를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말이죠. 아니, 우리 며느리요? 아,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벌써 3년째였죠. 시어머니가 자신의 배경을 숨기려 애쓰는 것이요. 전화를 끄는 미숙이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불만이 가득했어요. 내일 병원 부인의 모임이 있는데 당신은 안 와도 돼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왜긴 뭐가 왜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데. 대학병원 교수 부인들, 개업의 부인들이야.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잖아. 순간 서연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이미 익숙해진 모욕이었으니까요. 시골 한의원 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침이나 놓는 돌팔이들이 뭘 안다고. 미숙의 말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를 돌팔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죠. 30년 넘게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온 한의사를 말이에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사귀는 방법도 이제는 익숙했어요.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죠. 조금만 더 참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현우가 들어왔어요. 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오늘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보는 순간 그 피로감 속에 짜증이 섞였어요. 저녁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요. 또 좀 다른 거 못해? 현우는 신발을 벗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현우가 덧붙였어요. 참, 내일 병원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제약회사 사람들이 오는데 당신은 오지 마. 왜요? 왜긴, 당신이 와서 뭐하게. 한의학 같은 비과학적인 얘기나 하면 창피하잖아.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어요.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병원 사람들한테 당신 아버지 직업 말하기도 부끄러워. 요즘 누가 한의원 가? 다 대학병원 가지. 미숙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현우 말이 맞아. 처음부터 집안이 안 맞았어. 의사 집안의 한의사라니.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연아, 잘 지내니? 현장 교육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할아버지. 곧 끝날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지난 3년간 철저히 숨겨온 모습이었죠. 대성제약 상무이사 박서연. 마음속으로 자신의 진짜 직함을 되뇌었습니다. 국내 3대 제약회사인 대성제약의 후계자. 하지만 현우와 미숙은 전혀 몰랐어요. 서연이 단순한 시골 한의원 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 식탁에서도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서연 씨, 당신 좀 꾸미고 다녀요. 병원에 오는 현우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숙의 잔소리에 현우가 거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좀 세련되게 입어.
촌스러워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민망해.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집는 손이 차분했어요. 3년. 할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이었죠. 일반 가정에서 며느리로 살아보며 세상을 배우는 시간.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미숙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한의사 따위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현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 결혼 허락 안 했을 거야. 순간 서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한의사 따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한의학 전체를 모독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디 가? 현우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구석에 숨겨둔 명품 가방을 꺼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죠. 다시 거실로 나온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가겠습니다. 미숙과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어요.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미숙이 되물었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죠. 핸드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할아버지, 이제 돌아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구나. 서연은 전화를 끊고 현우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우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3년간 숨겨온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연은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미숙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유의 공기였죠.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의 대성제약 본사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시골 한의원 딸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박서연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3년 만에 혼자 맞는 아침이었죠.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현우의 전화였죠.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꺼낸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준비해 둔 것이었죠. 오전 10시 서연은 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곳으로요. 현관문을 열자 미숙과 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밤새 싸운 듯 지쳐 보였습니다.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 현우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이혼? 감히 네가? 하지만 서연은 담담했습니다. 펜을 꺼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요. 한의사 따위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평소에 소심한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당신 왜 이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연이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3년간 참았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아버지를 존중해주지 않았죠?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고요. 서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명하세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미숙이 비웃었어요. 위자료도 못 받을 처지면서 큰 소리는 시골로 돌아가서 침이나 놓으며 살 거야?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명함을 두고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현우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성제약 상무이사 박서연. 이게 뭐야? 장난이야? 하지만 서연은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어요.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죠. 상무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아팠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으니까요. 30분 후 차는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대성제약 본사였죠. 건물 입구에서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자 백발의 노인이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맞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고생 많았구나. 박 회장, 서연의 할아버지였어요. 서연은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죠. 할아버지, 울지 마. 이제 진짜 공부가 끝났으니 시작해야지. 할아버지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3년 동안 현장에서 무엇을 배웠니? 서연은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 한의원에서 일하며 배운 것도 있겠지. 네. 아버지 한의원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 전통의학의 가치, 그리고 현대의학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요.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이제 내가 대성제약을 이끌 준비가 됐구나.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현우가 일하는 대학병원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보거라. 그 병원과의 계약건, 제가 직접 담당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었죠. 복수를 하려는 거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교훈을 주고 싶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다음 주 계약 미팅은 내가 주도하거라. 서연은 할아버지께 인사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사무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서연 상무이사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죠. 의자에 앉은 서연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시골 한의원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한의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게요.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연.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서연은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다음 주 대학병원 미팅 자료입니다. 서연은 자료를 펼쳤어요. 현우의 이름이 담당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죠. 재미있네요.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게 만든 사람. 이제 그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진짜 박서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대학병원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대성제약과의 수백억 원 규모 의료기기 납품 계약. 병원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원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의료진을 둘러봤어요. 이번 계약은 우리 병원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요. 현우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영애가 부장으로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담당자였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원장님,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원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현우 부장을 믿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특별 승진도 고려하겠습니다.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온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현우는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팀원들과 함께 밤새 프레젠테이션을 다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저 최연소 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미숙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그 시골뜨기랑 헤어지길 잘했어. 하지만 현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일주일 전 서연이 남긴 명함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대성제약 상무이사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죠. 엄마, 혹시 서연이 정말 대성제약 상무일까요? 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가짜 명함일 거야. 시골 한의사 딸이 무슨 대기업 상무야.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대성제약 본사 회의실. 현우는 팀원들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대성제약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의 서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소심한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차가운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대성제약 상무이사 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있었어요.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팀원이 속삭였어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시작하시죠. 시간이 귀하니까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어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그를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병원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잠깐만요. 서연이 손을 들어 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현우 부장님, 맞으시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네요.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하신 분이 의료기기 계약을 담당하시다니.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원장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잠깐 박 상무님. 무슨 문제라도? 서연이 이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원장님, 저희 대성제약은 파트너를 고를 때 신중합니다. 특히 의료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죠. 서연은 가방을 들었어요. 전통의학을 무시하는 병원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충격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복도로 뛰어나간 현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돌아봤어요.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박상무라고 부르세요.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아. 아니, 박상무님. 제발 얘기 좀 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요? 3년 동안 제 아버지를 돌팔이라고 부르고 한의학을 사이비 의학이라고 했던 게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즈니스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당신들은 그 신뢰를 잃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는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현우야, 계약은 잘 됐니?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년 전 사랑한다며 결혼했던 여자. 시골 한의원 딸이라고 무시했던 여자. 그녀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현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원장의 호출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여는 순간 현우는 알았어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요. 한편 서연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기사님, 회사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거절 통보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다음 날 대학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장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김현우 부장.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 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죠. 개인적인 문제로 병원 전체에 피해를 주다니. 부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다른 제약회사들과의 계약도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대성제약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대성제약과 대립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없었으니까요. 현우는 빈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서명하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현우야, 집에 빨리 와. 미숙의 목소리에는 급한 기색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현우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외출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어디 가세요? 대성제약에 가야 해. 서연이를, 아니, 박상무를 만나야겠어. 현우가 말렸지만 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대성제약으로 향했어요. 대성제약 본사 로비. 미숙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애원했습니다. 박서연, 상무를 만나야 해요. 제가 시어머니예요. 하지만 직원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미숙이 달려갔어요. 하지만 서연 옆에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경호원들을 물렸어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서연아. 아니, 박상무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용서요? 무엇을 용서해드릴까요? 모든 거요? 3년 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 아버지를 모욕하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예요. 제발.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초월 돌팔이 딸이라고, 촌스럽다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요. 미숙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서연이 일어섰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제가 대성제약 상무라서겠죠? 만약 제가 정말 시골 한의원 딸이었다면 평생 사과 한 번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말은 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가방을 들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전해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카페를 나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미숙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현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수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원장의 통보는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현우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병원 전체가 현우를 원망했죠. 한 사람의 실수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현우는 텅 빈 연구실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서연과 처음 만났던 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었죠. 시골에서 온 박서연이에요. 그때 그녀의 배경을 알았다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기업 상속녀라는 걸 알았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겉모습만 보는 속물이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현우를 맞은 것은 울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너무 못됐었어. 미숙은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현우는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서명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서연의 희생 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직업도 미래도요. 오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